네, 블루캠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찬대입니다. 국정감사 일정이 요즘 워낙 빡빡해서 스튜디오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계세요. 직접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그렇지 않아도 과천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바로 가셔야겠네.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여의도에서 진행하기로 일정이 바뀌어가지고요. 바뀌어서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여유를 갖고 질문을 좀 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어제 뜨거웠던 이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어떻게 일단 그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했어요? 이 감사원이 그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대통령실에 종속돼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이제 뭐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일에 대해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뭐 견제하고 균형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종속돼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반증 아닌가.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 문자를 보낸 대상이 이관섭 수석인데 국정기획 수석 감사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자리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왜 그 수석한테 보냅니까? 문자를?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에 들어가게 됐던 얘기를 보게 되면 뭐 의사록에 12번에 걸쳐 가지고 감사원 회의가 있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착수된다는 보고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흉흉한 시국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뭐냐? 그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네. 제가 의아한 게 예를 들어서 요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는 오히려 정무 파트 쪽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이관섭 수석의 자리가 이제 이전 청와대 같은 게 놓고 본다면 거의 이제 정책실장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운영 방법과 대통령실 운영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인사 참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수석들 간에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참 문제가 불거졌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단순 문의한 거다 지금 이런 해명을 내놨잖아요. 예.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그래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대책위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절차상의 문제 있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박범계 의원도 지적을 하고 이탄희 의원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분명하게 해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입장을 만회할 만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지 않으면 본인들의 입장을 해명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감사원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절차를 법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럼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 단순 문의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해명을 고지고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단순 문의라 하더라도 대통령실 수석이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문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문의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황을 봤을 때 왜 갑자기 이 양반이 그걸 물어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전에 오랫동안 논의되고 기획되어 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오히려 지금 정무수석이라든가 정무 파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보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무 파트가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온갖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게 되면 뭐 김은혜의 사실은 이 욕설 외교와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도 뭐 전혀 뭐 정무 파트가 지금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예.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직제상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가 의문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대로 전혀 지금 운영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유병호 총장 같은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인사 조치입니까?
그렇죠. 인사 조치도 있고 지금 뭐 고발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권남용. 당 차원에서도 이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지금 대책위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 예, 이 부분에 대한 내밀한 보고라든가 아직 이야기는 아직은 좀 급박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행안부 차관이 찾아와서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보고했습니까? 당에? 어저께 이 최고위까지 보고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원내 대표부의 일부 보고가 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아마 내일 있을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지 않겠나 네.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기는 했는데 혹시 최고위원 단위에서 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어떤 당의 입장을 혹시 좀 논의하거나 정리한 바가 있습니까? 최고위원회 지금 발족한 지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여가부 폐지 부분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시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정부나 여당하고 조정의 여지는 좀 있다고 보세요? 남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여가부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변경 정도는 뭐 그거야 뭐 같이 논의해서 진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조직과 기능 전체 거의 대부분을 보건복지부로 흡수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여가부의 이제 주요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대해 가지고 특정 부처 특히 보건복지부로 다 집어넣었을 때 과연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뭐 일자리 문제,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 뭐 그다음에 한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인 조정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보건복지부의 업무도 굉장히 방대하고 많아서 조정할 여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거를 거의 통째로 여가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거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지금 뭐 전방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좀 총평부터 해주세요. 총평은 뭐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탄압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사들은 아직 공소장도 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10월 달에 뭐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기소한 그 선거법 위반 그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저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남 FC가 지금 성남 가장 FC 중요하게 관련?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일단 2명 기소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공소장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 공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명을 지금 기소를 해놓고 공모에 따른 대상자인 정 실장과 이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르고 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모를 했다든가 무엇 때문에 뭐 공모관계인가 등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내용들이 제시가 돼야 될 텐데 변호인들한테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아, 변호인들도 그러면 이 공소장 못 본 겁니까 아직까지? 전혀 못 보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면 지금 공모관계라고 적시를 해버렸으면 네. 최종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나 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도 뭔가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 언제 조사받아야 된다 이런 그 언질도 전혀 없는 거고. 전혀 없죠. 변호인들이 그 공소장과 관련된 내부 자료 자체를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도 공모라고 언급하는 것은 검찰발 언론 플레이고 피의사실 공표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성남시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고 하는 보고까지 받은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사실 뭐 공소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구체적인 맥락조차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예. 예. 글쎄요. 뭐 이거 아무튼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검찰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은 제3자 뇌물죄라는 거잖아요.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동의가 전혀 안 되죠. 이게 그래요? 사실은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예. 사실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이미 10%를 받았어요. 땅의 10%를 기부 체납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사실 정자동에 주민센터를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 체납 명확하게 받았고 이 사람들이 뭐 제3자 뭐 뇌물 공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성남 FC의 광고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두 개 명확하게 구분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혼선해 가지고 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원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프로축구단이 광고를 그냥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다. 그렇죠. 후원으로 얘기를 해야 대가성 여부를 광고비에 의한 대가성을 부인하고 이것은 후원으로 몰아가는 거니까. 이 돈의 성격이 후원금이냐 광고비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진다. 그래야 일단 단추를 처음에 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후원금으로 몰아가야 후원금이라는 건 대가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광고 대가성이 아니면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용도 변경에 따른 대가성이다. 이렇게 일단 몰고 가려고 하는데 논리 구조가 그렇게 짜여진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시민구단이 그 받은 부분이 그러면 그게 사실은 뇌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또 이렇게 엮어가려고 하는데 매 단계마다 넘어야 될 벽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럼 성남 FC에서 두산의 어떤 뭐 상호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걸 만약에 노출시켜줬고 네. 그렇게 된다면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 어떤 노출 그러니까 행위를 해줬다면 그 정당한 상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프리미어 리그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삼성이 이거 달았는데 그거 삼성이 삼자 공유한 겁니까? 유니폼 이렇게 새기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거 정당한 상거래다. 그러니까 그렇죠. 용도 변경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예, 이거는 그래서 후원금이라고 용어 자체를 혼란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광고비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일단 맞다. 그리고 광고비로 성격 규정하는 순간에 이건 뭐 제3자 뇌물이는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 이미 기부 체납은 10%를 땅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구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맞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공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을 해야 변호사들이 볼 텐데 뭐 그 부분도 지금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쪽에서 당황스럽고 혼란한 이 전국을 이슈로 덮기 위한 근데 이 이슈도 너무 낡은 이슈죠. 근데 지금 사건 처리를 보면 보통 이렇게 고무관계가 되면 일괄 기소가 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선별적으로 일단 먼저 기소한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것도 좀 황당한 거죠. 공모라고 얘기를 적시해 놓고 나서 기소하지 않고 지금 뭐 두산건설 하고 대표하고 그다음에 팀장급 하나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예, 팀장급이라고 해야 한 6, 7급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 6, 7급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공모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지 그 논리 구조 우리도 참 궁금해요. 보아야 될 텐데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뭐 맥락 자체도 뭐 짐작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짐작하는 게 하나 있기는 한데 뭔데요? 좀 황당한 짐작입니다. 뭔데요? 그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왕 말씀하셔서 꺼내서 아니 아마 이게 한 10월 중순 정도쯤 되면 아마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2주 뒤에 또 출연을 하니까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궁금증만 증폭시켜놓고 다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수사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혀 이게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대장동을 지금 뭐 한 1년, 2년 지금 우려먹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 사준 거 하고 곽상도 하고 박영수 하고 정말 국민의힘 당 사람들 얘기만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장동은 이제 접고 아마 그 위례 신도시 부분을 아마 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대장동을 뒤졌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어서 위례 쪽으로 돌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위례 신도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위례 신도시가 수익 구조 나누는 방법이 달라요. 위례 신도시는 잔여 이익이 남으면 50대 50으로 나누는 건데 결국 공사비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공익 환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정이익 방식으로 해서 대장동으로 이렇게 공익 환수하는 설계 방법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민간이 이익을 많이 얻어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대장동 고정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례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죠. 무슨 얘기냐면 위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위례 방식으로 대장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위례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공익 환수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해서 대장동으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위례 부분을 건드리는 것도 이것도 무슨 맥락인지. 쉽게 하면 이제 백입니까 그러면? 가다가 다시 백해서 돌아온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례 신도시 얘기를 막 언급을 하는데 거기서 남욱 변호사가 양쪽 다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걸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한테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남욱이 했던 말이 더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거 있잖아요.
수년 동안 트라이했지만 CR도 안 먹히더라. 어떤 게 더 직접적인 얘기일까요? 검찰의 조서를 통해서 나와 있던 그 얘기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언론을 대고서 나오게 했던 얘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CR도 안 먹힌다가 맞는 것 같고요. 또 그 유동규가 녹취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절대 2층에는 비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바로 이재명 시장은 절대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가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지만 혹시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허세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제 쌍방울 관련 수사도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건 그 2주 뒤에 좀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